3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고향에 내려와 소일거리를 하면서 살고 있는 50대 남성 신 씨. 신 씨는 얼마 전 자택에 도착한 서류를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자신이 8년 전 5천만 원의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섰다면서 빚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는 거였는데요. 빠듯한 형편의 신 씨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황당했던 건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의 연대 보증을 선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 신 씨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때 아내가 신 씨 몰래 신 씨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돈을 빌린 거였는데요. 8년 만에 알게 된 거액의 빚. 과거 이혼한 전처가 몰래 세운 연대 보증이라면 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 자신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고 있는 50대 남성의 사연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빚이 생겼다라는 사실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네, 사례자는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이유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굉장히 크게 당해가지고 아파서 상당 부분 병원에 누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자리가 아픈 이후고 나은 이후에도 일자리를 변변치 않게 구하지 못해가지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 후에는 고향으로 내려와서 큰형이 도와줘가지고 작은 방 한 칸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큰형을 도와서 소일거리나 아니면 농사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몇 달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우편을 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몇 달 전에 한 우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편면 내용을 한번 뜯어보니까 대부 업체로부터 8년 전에 연대 보증을 했는데 5천만 원을 안 갚았으니까 그 5천만 원을 갚으라고 한 겁니다. 아마 이 50대 남성으로서는 5천만 원을 갚으라는 거 이 이야기 통지서를 받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을 건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남성이 무엇인가 항변할 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항변할 사유가 없었던 게 뭔가 돈을 빌려서 못 갚았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아예 이 연대 보증을 했다라는 기억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지 영문을 몰랐던 겁니다. 요즘 연대 보증이라는 용어 없지만 제가 그 회사 입실 때 90년대 말만 해도 회사의 선배들 중에 하나가 보증 좀 서달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연대 보증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자, 오늘 다시 사연을 좀 돌아가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보증 선거 자체를 기억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보증이 된 거냐 좀 의문을 들거든요. 아마 병원에 있을 때 이 일이 발생한 거로 추정이 됩니다. 전후 사정을 쭉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는 이혼했던 예전의 부인이요. 전 부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때 대부업체에서는 돈 빌릴 때 그 사람한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증인 세웠어요. 그랬어요. 저도 보증서 줬다가 좀 낭패를 좀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때 이 사례자 이 연대 보증을 누구를 썼냐면 자기 남편을 썼는데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남편 거 가지고 와서 그걸 제출하면서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했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는 입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혼하고 난 이후에 한동안 이제 그 서로 연락이 없던 중에 그 전처가 빌렸던 대부금을 갚지 않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채무시효가 만료 다 돼가니까 대부업체에서는 남편을 대상으로 지금 그 돈을 내놔라 하는 건데 대부업체 쪽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성이 갚건 그 여성이 갚건 둘 중에 한 사람이 갚으라는 겁니다. 근데 연대 보증하려면 그게 당시에 좀 까다롭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가서 예를 들면 인감증명서라든가 신분증이라든가 또 직접 사인도 해야 되고 도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에 이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아내가 다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 사연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남편이 앞서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병원에도 있었고 퇴원 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이 회복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워낙 큰 교통사고였었고 수술을 한 번이 아니라 서너 차례 할 정도의 대수술을 하고 사실 의식을 찾은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퇴원을 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활동할 만한 이제 체력이 안 되다 보니 아내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전담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편 동의하에
여러 이제 경제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남편의 명의가 필요한 일이 있으니 남편이 본인의 인감증명에 이런 것들 다 위임장을 써준 거예요. 이제 이걸로 다른 경제 활동을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거라고 당시 남편은 생각을 못했겠죠. 이후에 남편이 몸을 회복을 했는데 아마 본인이 아팠을 때 아내가 자신을 잘 돌보지 않았던 것 때문에 남편은 아마 회복 과정에 아내에 대한 감정이 조금 식어 있었던 것 같고 이후에 두 사람의 경제 활동 좋지 않다 보니까 부부 싸움도 잦아지고 이러다 두 사람이 3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건데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이런 1억 원의 이제 채무를 갚아라 이런 일이 오니까 남편은 그제서야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대부업체를 찾아가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사실 이런 대부업체만큼 비정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들어줄 리 만무한 거죠. 네,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도요. 현재 부인하고 연락이 전혀 닿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진짜 원망이 되게 크죠. 그래서 대부업체에 찾아가서 이 사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의식불명이었을 상태였을 때 부인 그러니까 지금 전처자가 찾아가서 나 몰래 연대보증을 세운 것이다. 실제로 내가 돈을 갚을 수도 없고 지금 갚을 능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리고 본인들이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라고 이제 대부업체에 따졌는데 대부업체에서는 분명히 그때 신분증 가지고 왔었고 위임장도 갖고 왔었고 인감도장 다 갖고 왔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 자꾸 예. 이렇게 돈을 갚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례자는 이 마음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느껴서 지금 이렇게 사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원금 5천만에 또 이자부터가 1억 원까지 된 상황에서 이제 남편은 지금 50대 남성은 갚기 어려운 형편인데 오늘 보내준 사연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궁금증입니다. 몰래 저를 보증인 세워서 아내가 빌린 돈인데 갚아야 하나요? 두 번째입니다. 혹시 아내가 이런 식으로 더 빌린 돈이 있을까 걱정인데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첫 번째부터 좀 살펴봐요. 저는 두 번째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내가 이게 이렇게 몰래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연대보증입니다. 연대보증을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보증은요. 주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는데요. 이 주채무자가 못 갚았을 때 보증인이 갚는 겁니다. 근데 연대보증은 뭐냐면 주채무자든 보증인이든 뭐 은행이라든지 채권자가 필요하면 둘 중에 한 명 뭐 갚아라. 이게 연대보증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죠. 본래 같으면 보증인은 우리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검색 최고의 항명권이라고 갖고 있어요. 내 말고 우리 주채무자가 돈이 있는지 좀 확인해달라. 검색.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미리 해봐라. 그 항변을 할 수가 있는데 연대채무에서는 그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나 뭐 어떤 채권자가 무차별로 연대보증인한테 돈을 갚아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2012년부터 제1금융권 은행부터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시작해서 2019년 1월 1일 제2금융권하고 대부업까지 연대보증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사인들 간에 이제 연대보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까지 가능합니다. 은행 하나, 금융기관,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은 지금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분은 네. 갚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이게 설명을 더.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네. 것은 사실이 아무리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내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마음대로 발급받아서 연대보증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편이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 이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연대보증에 효력이 없는 건데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민법에 일상가사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업체나 신용업체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이 일상가사 대리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같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를 위해서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어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빌린 돈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대리권 범위 내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개개의 건건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의 판단은 뭐 남편이나 아내가 부부 뭐 한 일방에 모르게 뭐 사업 자금을 빌린다거나 도박 자금을 쓴다거나 이랬다라고 한다면 갚을 책임이 없지만 병원비라든가 아니면 생활비로 썼다라고 하면 이것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5천만 원 도대체 1억 원으로 늘어난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빌리게 된 것인지를 좀 소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린 내용을 정확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연대 책임하에서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겠군요.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예. 그 이전에 했던 거에 어. 대해서는 지금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갚을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우, 상당히 이거 예. 변호사님들이 이런 경우에 그 일단은 전처를 인감 도용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먼저 고소를 한번 하면 사안의 진상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요? 저 지금 뭐 김복준 의원님 역시 또 경찰 쪽으로 사실상 활용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인장 도용을 했다면 이게 뭐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또 본인이 일반인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사기관이라든지 경찰력을 이용한다면 예. 그 부분을 좀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게 확인된다면 예. 무효가 돼가지고 채권 채무에서 벗어날 수가 일단은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거고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관련된 부분이 그 연대보증 섰을 때 그 과정이 불명확하고 불법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소명해야 예.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다시 드리게 됐겠고 또 전처가 돈을 더 빌려가지고 이렇게 보증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은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채무 전체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 채무가 얼마가 되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금 당시 50대 남성의 사연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입원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로 대출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채무에 대해서 갚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방법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대개는 이런 어떤 뭐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면 은행이나 이런 기관에서 직접 추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해가지고 한 추심 업체로 넘어가는 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원금이 5천만 원이면 채권을 넘길 때 거의 받기가 어려운 부실 채권이라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한 10%나 20% 정도 받고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회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예, 그래서 예. 이 사람들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니까 최대한 어려운 사정을 통사정하고요. 조금이라도 나눠 갚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1억 원 다 안 갚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와 관련된 또 다른 빚이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지를 있죠. 확인을 하고 지금 네. 뭐 균형교수 설명 잘했는데 그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한다고 하면 빚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파산하겠다 하면 예. 좀 줄여줍니다. 예. 회생이나 파산하겠다 하면요. 상당히 보니까 이 헤어질 때도 나 모르게 연대 보증한 거 없어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군요. 다음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